자, 그런 사용자의 웹을 대하는 태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해를 통해서 그 다음 특히 웹 같은 경우는 크게 구분을 한다면 단순 방문이 있을 거고 목적 방문이 있다. 그 유형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설계하는 경우는 목적 방문에 해당하는 타겟을 갖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용자의 목적성이 있었을 때 사용자는 웹에서 어떠한 것들을 어려워하는지 또 우리는 그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게 해줘야 되는지 이게 바로 유저빌리티라는 거잖아.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야 결국은 정보를 어떻게 정확하게 명료하게 전달하느냐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서 사용자가 해야 되는 이동이나 기능 조작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현해야 되느냐 이 내용이겠지. 사용자는 크게 정보 규모 및 분류 파악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 정보 이동 및 기능 조작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본다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갔을 때 아니 이 사이트 뭐 하는 사이트지? 이 사이트는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뭐가 차별화돼 있고 내가 여기서 뭘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지? 이 사이트에 제공되는 정보는 어느 정도의 규모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보는 어디에 있지? 그리고 찾긴 찾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내가 다 찾은 거야? 자, 막 이런 여러 가지의 정보와 관련된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걸 유저빌리티 속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지. 또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했을 때 이동과 조작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 선생님이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걸 강조한 게 뭐야? 현재 위치라고 했잖아, 그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내가 어느 특정 사이트에 갔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자꾸 확인하고, 그지? 난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보를 우리가 제공받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또는 행하기 위해서 제일 고민이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어디고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그쪽으로 클릭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누르는 것이 과연 이 누르는 쪽으로 또는 링크된 쪽으로 또 반응하는 것이 제대로 조작되고 있는 것인지 자, 이런 근본적인 사용자가 원하는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을 우리가 또한 기본으로 해서 아까는 사용자가 웹을 대하는 근본적인 행태를 이해하고 지금은 사용자가 실제 웹에서 어떤 정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는 두 가지 정보의 규모와 분류 그리고 이동과 조작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야 된다 또는 디자인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의를 하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문구야. 유저빌리티 얘기하면서 필통은 오른쪽에 있어야 편하다. 뭐냐 하면 사용성이라는 것들은 100% 만족시킬 수 없다. 사용자의 환경이나 사용자의 어떤 수준이나 뭐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행동 양태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가급적 뭐야? 가급적 많은 사람이 다 골고루 해줄 수는 없으니까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편애하는 것, 원래 해왔던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표현한 단어가 필통은 오른쪽에 있어야 편하다. 누가? 사람은, 사용자는. 왼손잡이한테는 좀 미안하겠지만, 그지? 그래서 본질적인 기능을 따르는 것, 그리고 상식을 따르는 것, 그리고 일반적인 관례와 경험을 유지시키는 것. 그래서 계속 반복되지만 유저빌리티라는 것은 정답의 영역에 있다. 야, 마우스가 왜 이래 자꾸 이렇게 정답의 영역에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정답이라는 건 뭐야? 경험에 의해서 이미 경험이라는 건 나 개인의 경험도 있지만 인류 역사의 경험도 있잖아요. 그치? 인류 역사의 경험에 의해서 봤을 때
틀리지 않는 것. 또는 뭐야? 그런 경험과 관련된 거지만 상식이라는 것도 뭐야? 상식은 경험이랑 좀 다르게 역사성으로 가면 옛날에는 뭐 일부 다처제가 상식일 수 있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시대를 반영하는 지금 현존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분류의 정답. 그래서 경험성, 역사적인 것들 그리고 현재 통용되는 것들에 기반한 정답과 관련된 것이 바로 유저빌리티의 핵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용자의 인터넷 방식을 인정하는 것, 경험성이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또는 다른 웹에서 제공하는 웹이라는 특성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것. 이게 유저빌리티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유저빌리티의 구현 기준 마지막이다. 오늘도 역시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초반에 좀 할 얘기가 많아. 이제 그 다음 부분 가면은 사용성까지는 이제 머리 좀 아프지. 머리가 아프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뭐 내가 시험 보게 할 건 아니야 이거 그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디자인을 개발하라 라고 하는 측면의 과정이지만 이 사용성 부분이 끝나면 이제 비주얼 영역으로 가잖아. 아이덴티티와 룩 앤 필.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아까 얘기했듯이 경험이나 상식이나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또는 시각적인 것들과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거나 뭐 배우는 거니까 재미라기보다는 훨씬 더 이해가 좀 더 수월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조금만 참아. 어쨌든 앞에 있는 사용자가 웹을 보는 어떤 태도 그리고 사용자가 웹에서 어려워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유저빌리티를 구현할 때의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조직성, 명료성, 일관성, 경험성. 뒤에 한 파트씩 나오겠지만 조직성과 관련된 것들은 정보의 구조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어떻게 정보를 조직화하고 그 순서를 자연스럽게 만들 것인가. 명료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가 많으면 힘들잖아요. 그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정보를 단순화하는 것. 그럴 수 없을 때는 또 다 연동된 거야, 근데. 선생님이, 어떤 개념을, 뭐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책에서 구조화시키잖아, 이렇게, 그지? 웹 유저빌리티의 규형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구조화시키는 것들은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구조화시키지만 그 구조가 서로 완전히 대치되거나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 이 네 개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하나의 측면이 아닌 이 네 개를 밸런싱하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명료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필요의 수를 줄이는 건데 뭐 다량의 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라든지 포털이라든지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명료성 갖기 위해서는 뭐야? 최소한의 수를 유지는 시키지만 어쩔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조직성을 강화시키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일관성과 경험성은 기존에 해왔던 웹의 어떤 특징 그리고 웹에서 사용자가 웹을 사용하는 행태와 관계된 것들이야. 또는 그 안에서 정보라든지 이미지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일관성을 지킨다는 것들은 내가 계속 이 사이트에 있구나라는 인지에 대한 일관성과도 일치가 돼 있는 거고 어쨌든 일관성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그것이 말이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조작에 대한 형태. 얘는 빨간색 화살표를 누르면 앞으로 갔는데 또 어디는 빨간색 화살표를 누르는데 뒤로 가. 이러면 신뢰가 되지 않는 또는 오히려 정보를 받고 조작을 하는 사용자한테 인지 혼란을 일으키잖아. 그런 것들과 관계된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야. 경험성이라는 것은 아까 필통은 오른쪽에 있을 때 편하다는 그 얘기야. 상식과 경험에 대한 것들. 원래 웹에서 했던 내용, 원래 웹에서 경험했던 내용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성 있는 유저빌리티를 구현해야 된다. 해서
구형 기준 크게 4개. 가급적이면 조직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명료화시켜야 된다.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경험에 근거한 그런 상식이 있는 유저빌리티를 구현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 4가지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어떤 것들을 연계시켜야 되는지 통합적으로 하나하나는 분리되어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 4개가 같이 어울려서 전체의 유저빌리티를 구현하는 거니까 서로 속성이 교차하는 부분도 있다. 그 특성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자고. 첫 번째, 조직성이다. 조직성은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인지 구조 및 경로를 조직화하여 제공한다는 것. 조직화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정보잖아. 정보를 조직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정보를 조직하는 거에서 보면 정보를 조직하다 보면 정보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 구분이라는 의미는 2가지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야. 하나는 분리의 개념, 또 하나는 그룹의 개념. 이게 좀 헷갈리잖아, 그지? 뭔 얘기냐 하면 웹에는 그룹핑을 크게 했을 경우에 크게 어쨌든 대메뉴에서 그 안에 또 작은 메뉴들이 또 있잖아, 그지? 정보를 조직하면서 분리한다는 것은 이 A라는 덩어리, B라는 정보 덩어리, C, D, E를 각각 차별화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야, 분리는. 그리고 그룹한다는 것은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는 5개의 큰 덩어리로 분리시킨다라는 내용이고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A라는 영역에 A라는 속성이 맞는 녀석들을 그룹핑시킨다. 이 의미를 정보를 조직한다는 거는 2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헷갈리냐? 아니지. 큰 의미로 봤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지금 보는 5가지의 정보를 큰 덩어리로 구분시킨다. 그런데 그 안에서의 A라는 정보 덩어리, B라는 정보 덩어리 안에 있는 유사한 정보 덩어리잖아, 그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룹핑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야. 다음은 이 조직성에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정보의 순서지, 그지? 어떻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게 중요하거나 아니면 사용 빈도가 높거나 이런 우선순위라는 개념과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로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드는 관점이 하나 있고 흐름이 유도라는 것은 또 하나는 제공자 입장에서 비즈니스 관점으로 유도시키는 사이트의 기울기라고 얘기했지. 그 내용을 둘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일단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위치나 크기, 컬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각적 또는 정보적 관점의 요소들을 이용해서 흐름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웹은 어때?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조작을 통해서 다른 경로로 이동하게 만들잖아. 그런 단계별 흐름을 만드는 것, 단계별 링크를 만들거나 아니면 사이트 전반에 스토리텔링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지? 스토리가 녹아들어서 점차 빠져들게 하는 것. 그런 것들과 관련된 개념이 또 인터랙션, 반응하게 하고 반응했을 때 이동하게 하거나 아니면 극적 효과를 줘서 더 증폭시키는 이런 개념들이 이 조직성과 관련돼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으로 볼까? 이 은행 사이트 중에서는 가장 잘 만들어진 사이트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하는데 신한은행이야. 자, 정보를 조직화시킨다 라는 앞에 있는 개념들이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구현되는지 보자. 자, 신한은행은 보면 크게 메인 페이지, 신한은행 메인 페이지에서 크게 정보의 덩어리를 보면 1단계, 2, 뭐 이렇게 3으로 확 묶어도 되고 4. 물론 이제 이 안에서 구분을 보면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정보를 조직한다는 것은 서로 큰 덩어리로 묶고 그 큰 덩어리 안에는 일관성을 갖춰서 묶는다. 구분도 하고 묶기도 한다는 내용인데
이 제일 중요한 사이트에서 메인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지? 그럼 이 영역을 보면 화이트의 영역이다, 실제로는. 화이트의 영역 안에 이 사이트의 가장 아이덴티티의 근원이 되는 심볼 로고가 있고 로그인 기능이 있고 서비스에 대한 주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조회, 이체, 인증, 그지? 이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나머지는 화이트 영역 안에서 뭐 이런 건 배경이 되는 거죠, 그지? 배경이 되고 또 여백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덩어리하고 이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주요 기능과 메시지를 주는 이 녀석하고 그 밑에 있는 금융상품. 이 사이트에서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보면 예금, 펀드, 대출, 외환, 뭐 연금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잖아. 이것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가장 막강한 뭐를 썼니? 이 두 A 영역과 B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컬러를 위에는 화이트 배경에 텍스트와 이미지 아예 여기는 완벽히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파란색 컬러를 쓰면서 이 두 개를 분리시키잖아, 그지? 이게 정보를 조직화한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화이트 영역 그리고 밑에 여러분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회색 톤의 영역에서 추천 상품을 하고 맨 밑에 붓톤을 회색으로 만들고 이렇게 보통 레이아웃을 만든다 또는 단을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 정보를 큰 덩어리로 묶어서 조직화한다는 거야. 메시지와 가장 필수 기능들,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것, 개인들이 많이 하는 것, 또 비즈니스로 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쪽으로 유도해야 될 것, 뭐 이런 영역들로 정보를 조직화시켰다라는 거야. 정보의 전달 순위로 보면 그러면서 정보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보면 설계 측면에서만 보면 사람의 눈은 사각형의 스퀘어에서 여기부터 본다. 왼쪽 상단부터 본다. 신한은행이 있지? 너는 신한은행에 있어라고 한 거야. 물론 의도대로는 안 가겠지만 우리 신한은행에서의 지금 너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야. 근데 니네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 지금 이거 하러 왔지?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갖게도 하면서 이 전체에서 강조도 한다. 왜냐하면 정말 빨간색으로 막 도배를 해서 진짜 모르지만 신한은행의 메인 컬러는 뭐야? 딱 봐도 파란색이잖아. 근데 정말 중요한 또는 많이 쓰는 강조해야 될 것들은 뭐야? 그걸 액센트 컬러라고 하는데 그건 오렌지인 거야 지금 그죠? 핵심 메시지 행복해 제일 많이 쓰는 것 전체 메뉴로는 보려면 이거 봐야 돼 이런 게 더 뭐야? 강조잖아. 그래서 우선순위는 위치나 크기나 컬러에 의해서 더 두각신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단계별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정보의 조직화에서 정보의 조직, 정보의 전달 순서 이 두 개를 구현해내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명료성이다. 소위 디자인 영역에서 거의 바이블과 같은 그 말이 있다. Simple is best.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심플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메시지든 형태든 필요 요소의 수를 줄이고 필요 인지에 대한 컬러도 막 중구난방 쓰는 게 아니고 계획된 컬러에 의해서 2개 정도, 3개 정도의 컬러로 제한해서 쓰면서 그러면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메시지를 주고 경험시키는 것. 그래서 simple is best. 그거 많이 들어봤지? 원래 디자인에 있는 뭐 디자인 영역 속에 있는 내용인데 그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어디야? 애플이지, 애플. 삼성도 많이 심플해졌다. 여러분들 이제 20살 됐잖아. 여러분들 아마 10대 때부터 핸드폰 썼나? 그때 보면 삼성과 애플의 차이는 삼성은 설명하고 뭐가 기능이 많아. 근데 애플은 어때? 진짜 해야 될 것들에만 포커싱 돼서 아주 간결하게 만들었지.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삼성은 심플해졌고 애플은 너무 심플하니까 안 되니까 기능이라든지 서비스를 넣다 보니까 둘이 많이 유사해졌지만 어쨌든 디자인 측면에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simple is best를 추구하고 또 그거에 성공한 회사는 애플이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럼 이 유저빌리티에서 이 명료성이라는 것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야. 정보 자체가 명료해야 된다는 것, 정보의 명료. 그리고 시각의 명료. 우리가 정보의 명료는 기능과 관련된 거고, 시각의 명료도 사실은 기능에 관련된 건데, 기능 플러스 표현과도 엮여 있는 얘기지. 어쨌든 정보를 명료화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요소를 줄이고, 정보 요소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말을 할 때 구구절절 얘기하는 뭐 서술형으로 쓰는 게 아니고 개조식으로 분명하게 최적화시키는 것, 쉽고 말하게 하는 것, 그리고 중요 정보를 강조하고 덜 중요한 걸 밀어내고, 그리고 레이블링, 서로 분명하게 차이가 있게 하는 것. 우리 레이블링 할 때 기억 안 나겠지만 여러분들 레이블이라는 건 결국은 단어, 메뉴를 얘기하잖아. 그 메뉴가 서로 둘이 떨어지게 차별화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 차별하게 해줘야지 얘도 명료해지고 얘도 명료해지니까. 그리고 화면 구성에 또 명료성이라는 것도 있고 또 기능 조정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이 말로 하려고 보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많어?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이제 처음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될 것 또는 가이드라인. 실제로는 뭐야? 이런 것들을 베이스에 깔고 계속 훈련을 받고 경험을 하고 만들어 가다 보면 이거는 당연한 정답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온다라는 거야. 근데 계속 눈에 강조하지만 유저빌리티는 디자인에서 두 가지 표현과 기능이라는 것 중에서 기능에 해당하고 그 기능은 정답 영역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 정답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근본이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어쨌든 이제 시각적 명료 가보자. 시각의 명료에서 볼 때는 일단 판독, 가독과 판독 비슷한 건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 가독과 판독이 뭐가 다른지. 어쨌든 눈에 띄게 해주면서 정확하게 잘 보이게 하는 것. 이게 가독과 판독인데 문자나 이미지, 이제 뭐 영상 범위도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들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돼야 된다는 명료성. 그러기 위해서 명료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막 텍스트나 많은 양의 이야기들을 한눈에 보여주게 하는 것들이 도식화라고 하고 도표나 양식으로 표현되잖아. 그런 것도 시각의 명료의 방법이다. 그리고 사이트 전체를 어떻게 하면 한 방에 빵 아이덴티티를 줄 수 있는 전체 정체성의 명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메시지를 주는 것도 관여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의 메시지로 주는 것도 있지만 시각에서 볼 때 하나의 큰 시각적 주제를 가지고 자연이면 자연, 뭐 선이면 선, 면이면 면, 모션도 아주 연속적으로 일관된 어떤 연속 이런 사이트 시각 요소의 전체 정체성과 관련된 것들을 명료하게 해줘라 라는 개념입니다. 이론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하면서 선생님이 뭐 컬러, 타이포그라피, 형태, 레이아웃, 스타일 이런 얘기 할 거잖아. 그 안에서 나오면서 실제 화면들을 보면서 이해하면 돼. 그런 것들을 이 있구나 정도로 파악 정도 하면서 흘러가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신용카드 회사의 양대 사이트지.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둘 다 잘 만들어진 명료한 사이트다. 지금 뭐 아까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은 절대적인 양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정보량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근데 과거의 신용카드만 보더라도 어떤 사이트가 보면 뭔가 메인이 엄청나게 들어있고 어떤 사이트는 상당히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었던 과도기가 있었다. 근데 사실 그때 가장 심플하게 만든 신용카드만 대상으로 했던 사이트는 현대카드였어. 근데 또 아주 뭐 삼성카드도 그때 뭐 이렇게 많은 양을 정보를 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두 사이트뿐만 아니고 뭐 카드 많잖아. 이제는 대부분의 카드 사이트가 이 정도의 정보량 수준으로 줄였다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많이 주려고 해봤자 사용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잡하지 않은 심플함에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정말 비즈니스 관점에서 필요한 아주 강조해야 될 것들이 더 분명해지는구나를 이제 안 거야. 웹이 이제 20년, 30년이 가면서. 근데 정보의 구분, 조직화와 명료성으로 연결해서 볼 때는 삼성카드의 경우는 수직적인 형태로 구분을 했다. 1, 2, 3. 근데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평적으로 그지? 단을 나눴지? 이렇게. 방법은 뭐 어떤 방법을 쓰냐는 사실은 범용적으로 보면 삼성카드 형태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게 인지 구성 좋지만 현대카드이기 때문에 현대카드는 디자인에 특화된 디자인의 슬로건으로 건 카드로 출발했기 때문에 디자인의 차별성이라는 것들도 얘네한테는 아이덴티티가 되게 중요한 거야. 다 이렇게 수직적인 단 구성을 할 때 우리는 세로형, 수평형 단 구조를 하다. 그러면서도 어차피 메인 페이지를 보여주는 절대량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성에 대한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지. 이런 의미로 분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관성인데 일관성은 계속 유지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유지시키는 게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겠지. 하나는 내부적 관점. 내부적인 일관성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내부적인 일관성이 잘 지켜지면 당연히 외부적인 일관성도 지켜지게 되는데 어쨌든 일관성이라는 개념은 크게 사이트 내 또는 웹이라는 관점의 일관성이 있고 외부적 관점이라는 것은 글로벌의 개념, 로컬하지 않고 글로벌의 개념일 때 일관성과 그리고 뭐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가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있잖아. 또 뿐만 아니고 웹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을 갖고 있잖아. 비즈니스 채널들을. 그럴 때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야. 일단 내부적 관점의 일관성을 보면 웹사이트 내부에서 사용자가 정보 전달을 받거나 기능 조작을 할 때 일관성을 갖고 유지시켜야 된다. 그것이 레이블링, 메뉴가 됐던 메시지 톤. 어떨 때는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고 어떨 때는 그랬다 저랬다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계속 일관적인. 그리고 너 중요한 건 이거지. 사실은 이 웹디자인에서 컬러, 스타일, 레이아웃, 타이포그래피, 아이콘, 패턴, 모션, 인터랙션 뭐 이런 그래픽 정체성과 관련된 것들이 중구난 방송이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일관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화면 요소의 위치, 내비게이션이 보통 상단에 있다가 우리는 사이트는 좀 재밌게 만들어 보자. 다른 페이지 갔더니 얘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여기 있고, 뭐 이런, 그지? 크기도 어느 메뉴 항목에서 이 정도 크기를 유지다가 다음에는 뭐 띠로 나오고, 또 조작 버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보가 이동될 때 어디서 처음 메인 화면에서는 팝업이 위에서 슬라이드로 내려오다가 또 어떤 페이지 가면은 뻥 하고 중앙면에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의 방법,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일관적으로 내부적 통일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내부적 일관성, 아이덴티티의 영역이고 외부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일관적으로 쓰이면 당연히 삼성과 현대는 분리되겠지. 근데 그런 것들이 글로벌 했을 때 뒤에 이제 코카콜라가 나오는데 아시아권의 코카콜라와 서양권의 코카콜라, 뭐 한국의 코카콜라와 중국의 코카콜라, 코카콜라의 어떤 웹의 디자인 방향은 로컬한 거잖아. 근데 로컬하지만 코카콜라에 대한 전체 글로벌 아이덴티티는 똑같이 닮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삼성이나 현대가 삼성 같은 경우도 뭐 카드도 있고 전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냥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그 방법이 아이덴티티 채널을 구축하는 방법이 TV 광고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신문 잡지 간판 뭐 다 있잖아, 그지? 자, 이럴 때 이 기업의 그런 것들을 CIP라고 하고 CIP
Corporate Identity Program, 기업의 이미지 통합 계획이라는 CIP에 정해진, 그 기업은 삼성이면 색깔은 파란색이고 로고는 이렇게 써야 되고 이런 규정들을 CIP라고 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웹도 같은 규격에 의해서, 같은 이미지 계획에 의해서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글로벌 경우에 우리나라의 코카콜라 사이트, 뭐 일본, 이건 중국, 뭐 이런 뭐 있는데, 어쨌든 코카콜라가 갖고 있는 느낌들은 전체적으로 어때? 크게 봤을 때는 코카콜라의 느낌이 나오지. 컬러도 컬러와 코카콜라의 로고, 뭐 이런 전체적인 요소들. 근데 그렇다고 똑같이 천편일적으로 가지 않지. 물론 뭐 애플이나 뭐 이런 사이트들은 어때? 그냥 텍스트만 바꾸잖아, 그지? 언어만 한국 뭐 언어만 지원하면서 글로벌을 쓰는데, 사실은 그런 전자제품이나 뭐 명품 딱 이미지를 하나로 몰아붙여야 되는 것들은 그게 유리하지만,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험과 룩앤필, 그 느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그런 느낌이나 경험성이라는 것들은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카콜라가 갖고 있는 그 코카콜라다움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코카콜라의 아이덴티티를 잃으면 안 된다는 개념의 외부적 관점의 일관성이다라는 거야. 내부적 관점으로는 여러 가지 이 앞에서 얘기했을 때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과 웹도 같이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더 소극적으로 사이트 내에서 그 사이트가 상징하는 표현하는, 우리 이제 디자인 영역으로 오는 거니까 표현하는 요소를 어떻게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보낼 것인가, 이 메타포라는 건데, 여기는 이 메타포가 써야 되는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부호를 가지고 의미를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데, 이 메타포 영역은 디자인 이론 수업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가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이 사이트의 경우에는 수학적 부호를 통해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만들면서도 그 안에서 변화를 꾀하는 그런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만드는 사이트야. 경험성인데, 경험성이라는 결국은 아이덴티티, 유저빌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해서 결국은 만약 앞단에 수업 초기에 상식과 경험에 의해서 오는 그런 것들로 출발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거 관련된 거야. 원래 대부분의 사이트가 갖고 있는, 우리가 웹을 대할 때 쓰고 있는 것들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구성 요소의 구성과 위치가 되던, 아니면 기능과 관련된 것이던, 아니면 이름이든, 뭐 어디는 메뉴, 한글로 메뉴, 또는 영어 정도 메뉴는 뭐 초등학생도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메뉴를 뭐 아무도 쓰지 않는 뭐 분류 뭐 이런 식으로 쓴다면은 이상하고,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게 다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원래 해왔던 위치와 원래 익숙한 웹의 기능과 조작 방법과, 그리고 그 단어와 이런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하면서 경험성을 주는 것이 유저빌리티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웹 유저빌리티를 구현할 때 이 경험성을 유지시키는 것, 이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도 뭐 지금 웹 완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웹 전문가이기도 하고 웹을 만들어 왔으니까, 평가한다면 현존하는 전 세계의 웹 물어봤을 때 가장 잘 만든 웹은 이제 애플이 아니고 카카오야. 여러분들 꼭 시간이 나는 게 아니고 이 웹 디자인 수업을 듣기 전에 카카오뱅크 가입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근데 카카오뱅크의 사이트
어렵지 않게 아주 심플한 사이트고 그 심플하면서도 그 심플함을 모션에 의해서 아주 쓸데없는 모션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이 정보가 어떻게 전달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자가 이 모션에 의해서 확실히 더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쉽게 이해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적 명료, 정보의 조직, 일관성, 그리고 아이덴티티 측면에서 정말 최고로 잘 만들었다. 라고 하는 사이트가 바로 카카오뱅크다. 들어가서 한번 보길 바래. 자, 오늘도 아주 긴 얘기를 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얘기한 디자인에서 가장 큰 축인 유저빌리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범용적인 상식에 의해서 네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만든다. 그런데 그렇게 유저빌리티라는 것은 기능과 관련된 정답과 관련된 딱딱하는 거잖아. 그럼 그 정답이라는 그러니까 유저빌리티라는 이 정답에 기반해서 다른 답을 찾는 것들은 표현에 대한 영역들 그리고 아이덴티티에 대한 영역들로 우리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유저빌리티 내용 근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깊게 생각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상식과 범용 그리고 사용자가 웹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거기서 어려워하는 그것들을 축출했을 때 우리는 이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최소한의 정답을 가지고 디자인을 출발해야 된다.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